저는 지금 작곡가이면서 또 합창단도 지휘하고 있는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영예교수 이근택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음악을 하게 된 계획이 그렇죠. 음악이죠. 네, 작곡도 음악이니까요. 근데 작곡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게 됐고요. 처음에 음악은 무조건 좋아했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왔을 때가 그때는 이제 한국 전쟁 때입니다. 한국 전쟁 때 서울에서 예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 예산에 있는 예산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그 교회를 나갔는데 어린이 성가대죠. 어린이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별곡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참 음악이라는 건 신기하구나. 그게 처음 생각을 했고 또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그때는 학교에서 학예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반은 1학년 1반인데 제가 나가서 지휘를 했어요. 지휘자가 없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음악을 하나 가르쳐주고 다 전원에게 한 번씩 해보라고 그랬어요. 한 명씩 다 시켰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때는 부끄러워서 지휘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것도 아마 하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한번 들으면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듣고 학교를 가는데 하루 종일 그 음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음악을 참 좋아하나 보다. 근데 그때는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뭐 특별하게 좋은 거보다도 그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만나면은 그 마음하고 같다고 나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비로소 음악에 대한 눈을 뜨게 됐죠. 그 당시에 지금의 교육대학의 전신 사범학교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그런 특수과정입니다.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근데 사범학교라는 제 학교는 졸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복무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으로 가야 될 해에 그때 교육대학이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은 마음대로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갈 사람은 가고 아닐 사람은 안 하고 그러니까 반은 임시로 가서 복무를 하고 나머지 반은 안 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제가 참 행운이죠. 그거 보면 그러니까 저 5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거죠. 음악을 하게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더군다나 시골에서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가정 형편도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은 집에서 허락도 안 하고 남자가 음악을 한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인기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3학년 때는 이제 작곡을 전공하려면 피아노를 해야 돼요. 피아노를 못 치면 입학이 안 됐어요. 그런 이제 피아노 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럼 책이 뭐 조금 이제 진도가 나가면은 3권, 4권 그렇게 됩니다. 한 손에는 가방, 한 손에는 피아노 책. 이게 들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시내 버스를 타면은 앞에 있는 여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책을 받아주고 가방을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럼 되게 부끄러운 거 있죠. 남자가 음악을 해야 되고 그 여학생이 볼 때는 이 학생은 참 남자인데 할 일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내가 좋으니까 열심히 그때 이제 음악을 하게 된 동기가 됐고 작곡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 작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았죠. 네. 그래서 작곡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그 후로 계속 한 길로만 갔던 것 같아요. 피아노는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취미로 취미로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 집은 장사하는
집안이었어요. 상업이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얘기를 하니까 허락을 안 합니다. 남자가 무슨 피아노를 배우냐고.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단 6개월만 해라. 이렇게. 근데 6개월을 하는데 제가 좀 소질이 있었는지 상당히 진도가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볼 때 더 시켜볼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사음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사음학교는 선생님이 되려면 이 필요하잖아요. 음악. 그 당시에는 풍금이었어요. 네, 풍금을 시험 보고 그랬어요. 졸업할 때. 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수월하게 음악 과목을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참 일종의 불모지죠. 네, 불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해가 6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5.16 혁명이 6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죠. 정말로 힘들 때 또 공부를 하게 됐고 힘들게 공부했죠. 그래서 그러나 상당히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드려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걸 졸업하고 선생님이 처음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취직을 했죠. 일종의 음악 교사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기 동창들 그분들이 발표를 하나 하게 됐어요. 비록 선생님을 하고 아직 사회 진출을 많이 등단하지 못했지만은 야 우리도 한번 발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기악곡을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곡을 썼어요. 그때.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됐죠. 그 곡이 참 처음에 무소르스키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러시아 그분이 썼던 곡 중에서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전람회를 갔더니 그림이 16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거를 이 무소르스키가 자기 친구가 전시회를 하는데 가서 그림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 한 그림마다 제목을 붙여 있잖아요. 제목이. 그 제목을 가지고 곡을 만드는 곡이에요. 이거를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된 무소르스키 곡입니다. 거기에 4번째인가 5번째 곡에 8분의 6박자의 느린 곡이 나와요. 근데 그 곡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 화음도 특이하고 재미있는 곡이구나. 거기에 휘를 받아가지고 그 곡을 연주를 그 곡에 휘를 받아서 그 곡을 닮은 곡을 쓰게 된 게 아마 제가 처음에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립극장에서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첫 연주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처음 제가 나왔던 곡입니다. 네, 교수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80년대죠. 80년대 우리나라는 대학이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대학들이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교육열이 높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죠. 그분들은 자기 자녀들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서 자기같이 고생 안 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신설대학부터 시작해서 그게 팽창하는 시기이니까 교수가 부족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어렵죠. 대학 교수 되기가. 그런 시기에 이제 제가 우연히 지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여기저기 소개했지만은 특별히 이 마산 지역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강영중이라는 분입니다. 마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 같이 다니고 이 친구하고 같이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고 형님 마산에 같이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산에 저는 마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마산에 있는 마산대학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산대학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전 이남을은 내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정말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신설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대학이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서울에 있는, 되어 있는, 다 완성되어 있는 대학보다는 고생을 하더라도 좀 처음 만들어지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은 데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로 오니까 마산대학이 그 전에 가포에 있었어요. 지금 뭐 체육고등학교인가 무슨 고등학교가 돼 있더라고요. 바다가 탁 트인 정말 가포만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데 이렇게 좋은 대학이 있나 참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지금껏 퇴임하기 전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장 우수한 집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런 분들이 전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소외된 느낌이 많이 들죠.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서양에 가서 그쪽의 풍습과 또한 그들의 습관을 익히고 생활이 음악이라는 것을 배워오는 것과 우리는 생활이 음악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생활이 더 중요하고 이런 예술은 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 분야는 뭐 음악뿐 아니라 미술도 있고 뭐 다른 여러 분야가 있죠. 그래서 그 여러 분야에서 모두가 다 처져 있는 상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뭐랄까 핸디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그쪽 문명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습득을 하면은 큰 차이를 좁힐 수는 있습니다. 경남 예술인으로서 우리에게 지원이 좀 작다는 것, 그리고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애로점입니다. 반면에 또 서울하고 융합을 잘 시켜서 소통을 잘 하면은 서울에서도 우리 쪽을 인정하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에 그들이 또 경의를 표해주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길도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또 누구나 응해줍니다. 초청을 하면은 이런 좋은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도 활동하면은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또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열리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서로 예술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참 이거 해가지고 밥 먹겠나 부모님들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은 다른 걱정 없어요. 나의 자녀가 밥 굶지 않고 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예술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인은 그거에 구애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만약에 그 조언을 한다면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예술의 길은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먼 길이기도 해요. 인정받으려면은. 그런데 한 길을 파라는 거죠. 한 길을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를 계속 하면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조그만 길이 아니라 확실한 길을 열려면은 한 길로 오직 마음 변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비록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 예술인은 다른 길로 갔다가도 결국에 돌아옵니다. 그 길을 고수하라는 겁니다. 그럼 길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좀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확신을 하는 그런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오직 하나만 했거든요. 하나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마음속에는 비록 뭐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이었기에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길로 가십시오. 지금은 이제 우리 나이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욕심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남이 안 쓰고 좀 괴상하고 이상한 곡을 쓰고 싶고 남들이 모르는 곡을 쓰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작곡하는 사람들에는 70대가 되면은 그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쓴답니다.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저도 이제 욕심을 많이 버린 것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부르기 쉽고 또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다행이다 싶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로 작곡가들이 최종으로 갈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모든 걸 다 새롭게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런 것을 터득하게 돼서 요즘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작곡가이구나 이렇게 남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열심히 사는 그런 작곡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작곡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